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10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하면서 빨간불로 마쳤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할 모멘텀은 좀 부족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만이 조금 유입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FOMC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하는 대외적인 변수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외적인 변수들 중에 우리가 제일 좀 고려해볼 만한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쟁 격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장에서는 또 정유주들이 다시금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한국 석유를 비롯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오늘장 힘을 받으면서 좀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 상황 아직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부재하기는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장을 이기는 전략을 챙겨볼 수 있을지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오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참여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려운 시장을 피할 수 없으면 이겨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챙겨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용준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과 화요일 6시의 남자 이데일리의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지난주에 그 매치 포인트 한 종목 중에 한일 단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일 단조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방산주로는 가장 강한 17.52%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흐름 더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지난주에 히든 종목 중에 하나였던 코오롱 글로벌은 공략하고 바로 18%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하락장이면 맞지만 그래도 틈새에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게다가 오늘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슬슬 지수가 상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 반등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신용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 지표라고 하는 최근 들어 주식을 포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주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2,300입니다. 2,300이고 작년에 하락할 때 2,150, 2,100 정도 밀렸는데 여기서 하락한다 해도 100포인트, 200포인트이고 상승하려면 500포인트, 600포인트 위에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10월 30일입니다. 오늘이 30일이고 내일이 10월 마지막 날이고 11월 달인데요. 11월 달 좀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자 하이라이트인데요. 신용 잔고가 17조로 확 줄었어요. 보통은 19조에서 한 달 새 17조로 줄어 있고 이제 엊그저께 기준이니까 10조로 줄어 있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코스피는 2,300을 지지를 받고 있고 깨졌다가 목요일 깨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스라엘 전쟁인데요. 이스라엘 지상전이 2단계 전쟁으로 돌입됐다. 즉 지상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상전이 시작하면 아무래도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 있고 뉴스에 보면 뭐 지하 땅굴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좀 길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대리전 양상으로 또 전면
저는 포함되게 된다면 원유 관련주들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200달러 훨씬 넘게 보는 보고서도 있으니까요. 원유 관련주들 오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실제적으로 물론 드론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무기인 포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방산주 중에는 한일 단조가 가장 이슈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쟁이 끝나려면 지상군들이 투입해서 거기까지 도달해야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뭐 포탄에 대한 이슈는 지금도 계속 남아있고 포탄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다고 하니까요. 포탄 관련주인 한일 단조를 방산주 중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34%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15%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2,300을 지금 올라와 주고 있고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상한가 종목은 딱 한 개 나왔어요. 그게 한국석유인데 원유 관련 이슈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상승은 1,600개, 하락은 700개 정도 나왔으니까 이 흐름들이 10월 말일 내일을 지나서 11월까지 이어진다면 하락한 폭을 실적주 위주로 먼저 반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신 분들은 이미 나와 있을 거고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실적주 위주로 보시고 테마는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다우는 1% 정도 하락, 나스닥은 0.38% 하락인데 환율이 지난주보다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1,300, 제가 확인해도 53원, 50원 마감됐기 때문에 1,300원 초반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환율의 이슈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한가 종목 말씀드리면 한국석유 상한가 갔어요. 한국석유는 이스라엘 지상 2단계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없을 것 같지만 이 이면에 보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팔레스타인 뒤에는 이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원유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철호의 찬스이고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포트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주 먼저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 그리고 조금 물려 있어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종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우리 해설위원님을 만나서 노란톡방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제2의 또 한일 단조 같은 종목들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먼저 QR코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요. 바로 이용준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같은 주소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이 시장에 대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짚어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정확한 매매 타이밍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10월 30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이고 내일 화요일이니까 10월에 방송은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주 매치 포인트 종목이었던 한일 단조, 많은 방산주 중에 빅텍도 있고 스펙코도 있고 또 뭐 퍼스텍도 있지만 한일 단조 관심 있게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유일하게 1차 VR을 넘어서 17%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하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내일도 한일 단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은 지난주 월요일 날 히든 종목이었는데 올림픽 종목인데 18% 넘게 바로 올랐죠. 하지만 오른 것만 말씀드리면 좀 제가 모든 걸 오픈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바로 화요일 날 말씀드려도 히림이라는 종목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식은 상승하는 장에서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 얼마나 잘 버티고 얼마나 수익이 느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히림을 지금 잠깐 복귀 한번 해드릴게요. 히림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히림을 제가 상한가였던 10월 24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보면 이게 상한가 봉이거든요. 상한가 가면 보통 쪽으로 갭상승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도 재료가 좀 소멸되는 단계로 소멸된 느낌으로 하락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보통 상한가를 봤을 때는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하락이 나올 때는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 하지 마시고 이 기준봉의 시가거든요. 지금 60일선과 겹쳐 있는데 아래꼴에 달려 있는 약 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0원을 기준을 잡으시고 만약에 8,000원이 깨져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절도 또는 비중 축소도 생각해 보시는 게 첫 번째 아니고요. 하지만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아닌 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상한가 갔던 게 하락할 땐 거래 흐름 없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면 홀딩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 시가를 깨지면 비중 축소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락장임을 인지하고 하락할 때는 손절도 자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 손절을 통해서 얼마나 손해폭을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장에도 무조건 상승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하니까 히림 두 가지 방안 드렸습니다. 내일 저는 상승 나올 거라 보고 있지만 하락이 나오면 장대 항봉의 시가인 8,000원을 기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히림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에 드렸던 올림픽 종목에는 코론 글로벌로 갔으니까 간 건 축하드리고 그거는 뭐 복귀 안 와도 수익 보셨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고요. 히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히림 아직도 좀 궁금하시고 이제 내일 시장 열리면서 대응하고 싶으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히림 대응 방법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내일 장 시작하고 대응 방법은 내일 들어오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히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내가 히림을 보유하고 있어서 장중에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대응 전략을 계속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히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장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어떤 투자 팁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저희 방송이 지금 저녁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전 그리고 장중, 장후에 조금 더 특별한 케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거나요.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더욱더 원활한 소통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과연 어떤 수익률들을 챙겨주셨을지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인데요. 앞서 6월 달부터 좀 여름부터 계속해서 좀 많이 잡아주셨던 종목입니다. 370.59%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세 자릿수 달려가고 있고요. 흥구석유, 정유 관련주로 또 올라온 종목입니다. 139.28%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자, HPSP 지금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요. 10월 달에 올림픽 종목으로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9.63% 강한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 빼놓을 수 없겠죠. 역시나 10월 달에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5.65% 수익률 달려갑니다. 네, 지난주에 올림픽 종목이었던 코오롱 글로벌이 지금 18% 급등이 나와줘서 상당히 또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지금 어려웠던 하락장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또 보여줬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올림픽 메달을 또 획득할 수가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은 하락장이고 급락장이고 지수가 뭐 최근 들어 4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이 중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이미 이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텐데요. 금은 동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일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말씀드릴 텐데 금메달은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
석유는 전쟁 이슈가 있고 이란과 미국에 대한 또 그 대리전 양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석유 더 갈 수 있고 130%나 갔잖아요. 139% 갔지만 더 갈 수 있는 군이고 오늘 한국 석유 상한가를 간 걸 보면서 아직도 흐름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석유 금메달 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제 생각인데 실적주 그리고 업황이 먼저 좋은 종목들을 먼저 치고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2,700에서 2,300이 빠졌으니까 2,300에서 2,500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 하락한 폭을 2배, 3배는 만회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실적주, 업황주거든요. 그래서 은메달은 반도체 관련인 HPSP 은메달 줄 거고요. 이미 수익도 한번 줬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5% 가까운 상승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업황에 관련 종목인 HPSP, 한미반도체, 심텍 요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악재 나와 있는 거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악재가 있으면 악재가 있는 것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구석유 차트예요. 흥구석유는 9월 12일 날 하고요. 한 달 반 됐어요. 이때 말씀드리고 상승이 한번 나오고 눌렸다가 한 방에 이렇게 갔죠. 그래서 파동이 크게 나왔고요. 이게 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게 모든 주식은 재료에 근간을 하고 실적에 근간합니다. 하지만 21선 지지를 받고요. 상승이 이쁘게 나와 있고 되돌림 자리예요. 되돌림 자리고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면 17,970원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 지금 전쟁이 이슈가 좀 계속되죠. 제가 알기로도 지상전이 시작되면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그러게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란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좀 첨예하기 때문에 그 두 국가의 이슈가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거가 또 나온다면 갑자기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고요. 장이 끝나고 기사가 나면 그 다음날 점상한가도 갈 수 있는 지금 재료가 있는 종목이 원유 관련주인데 원래 1등은 흥구석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오늘 대장이 바뀌었죠. 한국석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렇게 대장은 바뀔 수는 있지만 두 종목을 여러분께 지금 방송 보시는 분께 팁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흥구석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메달은 HPSP예요. 제가 반도체 관련 이슈를 말씀드리고요. 지수가 빠져서 하락이 나올 때 제가 항상 그 실시간 기사나 외국 기사를 다 확인해 보거든요. 악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악재 나온 게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면 오른다고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빨리 올랐다. 그리고 내리면 내렸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죠.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있고 이 아랫꼬리가 의미하는 게 좀 큽니다. 여기 빠져서 여기까지 올려서 마감됐고 오늘도 운봉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여기를 보는 누군가 또 여러분 또는 뭐 기관이 됐죠. 요금이 됐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지켜주는 모습이 계속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인 뭐 450원 구간 37,450원 같은데요. 이 구간을 한번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지수 아래 밀렸지만 22선 지지를 받고 있는 HPSP 상승장이 나오면 업황이 좋은 반도체는 먼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HPSP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 중장기로 보시는 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9월부터 좋아진 반도체의 대장이 될 수 있는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한미 반도체도 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미 반도체는 뭐 이렇게 됐죠. 5% 올랐고 한미 반도체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이죠. 횡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게 하락장이었잖아요. 2,300도 이렇게 빼져야 되는데 이것도 21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 하든 상승이 하든 큰 폭의 그 변동폭은 없습니다. 55,000원, 6만 원 밴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만 딱 지지받으면 지수 반등이 나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 깨질 수도 있잖아요. 깨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깨지면 제가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 한해서 악재가 있는지 호재가 있는지 아니면 수급이 꼬였는지를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HPSP와 한미반도체를 좀 들고 있다. 앞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하락에 대한 대응을 모르겠다. 주식은 100%가 없으니까 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최근에 올림픽
그 매치 포인트 종목 중에 조금 더 좋게 보는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일 단조예요. 한일 단조 오늘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갑자기 나왔죠. 장대 양봉 써놨는데 여기 때 방송을 말씀드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방송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이제 본전 구간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이때 장대 양봉 때 말씀드렸네요. 말씀드렸고 이때 말씀드렸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방산주는 보셔야 되죠. 하지만 모든 방산주를 있는처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포탄에 대한 이슈는 한일 단조 지금 만들고 있고 실제로 사우디 쪽에 납품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한일 단조를 원픽으로 보시라고 제가 매치 포인트 말씀드렸던 한일 단조 방송하고 내렸다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다시 한 방에 올라오죠. 장대 양봉 올랐기 때문에 한일 단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뭐 정고점까지는 3,015원까지는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다. 전쟁의 이슈는 이제 단기가 끝나지 않고 지금 전쟁이 두 군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이슈는 한일 단조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요.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종목은 이번에 오를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은 말씀드리고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빠져서 이걸 지워야 되냐를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랐었죠. 이때 구간이 15% 상승인데 퍼스텍은 방산주 중에 한일 단조 다르게 드론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무인 항공기. 요새 전쟁이 지상전을 하더라도 무인기를 통한 그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퍼스텍은 지금은 깨져 있지만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21선 위로 올라오는 뭐 3,700원, 3,650원 자리에서 흐름이 나온다면 관심에 두고 있다가 수급이 들어온 순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이슈가 불거지고 드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퍼스텍도 한일 단조는 같은 방산주지만 한일 단조는 포탄에 대한 이슈, 퍼스텍은 드론에 대한 이슈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매치 포인트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이제 전쟁 이야기하다 갑자기 음압병실에 대한 얘기로 바뀌는 건 하지만 모비스 이렇게 그때 말씀드리고 한 번에 이렇게 8,100원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밀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시상으로는 단기 과열 공시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제 뿔릴 때가 됐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으니까. 게다가 여기 지지를 받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은 아랫골이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를 버리기에는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암 치료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 기간도 짧고요.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모비스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장이 나오고 지수가 좀 받쳐준 다음에 모비스 먼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일 때는 한일 단조, 드론의 이슈는 퍼스텍 이렇게 매치 포인트 종목 중에 제가 골라서 상승이 남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세 가지를 매치 포인트로 찍어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요. 지금 금운동 종목하고 이 세 종목의 매치 포인트 종목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종목 다 말씀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말한 방송에 말씀드린 종목들을 흐름을 이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정말 다양한 테마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 관련주 흥구석유뿐만 아니라 드론, 퍼스텍 그리고 한일 단조, 포탄 관련주까지 나도 관심이 있다.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함께 하셔서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대응 전략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세 글자 이용준만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주소가 보내지는데요. 주소 클릭하시고 역시나 7777 입력하신 뒤에 노란톡방 안에서 요즘 업황이 정말 좋은 반도체 관련주들, HPSP뿐만 아니라 또 한미 반도체 등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락장이라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하락장을 이기는 전략 에 대해서도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락장은 사실 지수가 무너지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주도주 매매를 하더라도 상승이 나올 자리에서 밀리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저도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않고 있다가 손실폭이 커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매매법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상한가 매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상한가 종목은 오늘도 한 종목 나왔잖아요. 물론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2,500개 중에 딱 한 종목인 한국석유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잡게 된다면 내일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봤을 때 이 종목 두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하는 법을 워트와 코어라인 소프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두 종목 다 여하튼간에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와서 익절 구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잘 숙지를 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면 하락장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면, 공략법은 이래요. 주식은 시간의 매매건, 상한가 매매건, 주도주 매매건, 낙폭 과대 매매건, 핵심은 재료와 뉴스가 있어야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나중에 재료가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오지만, 그냥 상승이 나왔는데 재료와 뉴스가 없으면 그냥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법도 근간은 뉴스와 재료가 얼마나 강하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키움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의 단일가 예상 체결가라는 화면을 한번 항상 4시부터 6시까지 매매 시간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확인됐다면 시간 현재가가 4시부터 6시까지 얼마만큼 거래 대금을 포함해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마지막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서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의 단일가도 일봉의 자리가 상승이 나오는 자리인지, 아무리 올라도 밀리는 역배열 자리인지 확인해 보시는 절차까지 하셔야 디테일이 완성되는 거고요. 매매 시간은 4시부터 6시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6시 하잖아요. 그래서 노란톡방이 원래는 방송이 없는 날은 시간의 단일가 종목을 진짜 열심히 찾아 마지막까지 드리는데, 방송이 있는 날은 이제 방송이 5시까지 와야 되니까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는 제로 뭔데, 제가 워트와 코어라인 소프트를 금요일 날 좋았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워트는 20년간 흑자를 익힌 세계적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우선 좋다 이렇게 생각한 재료가 있었던 것 같고, 반도체 신규 상장 공모가도 확인되었고요. 두 번째는 코어라인 소프트의 재료인데요.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도 재료 이건 패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순위를 이제 확인해 보시는데, 이제 재료가 확인됐다면 이런 화면을 통해서 종목을 찾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1306 화면이 시간의 예상 체결가인데요. 제가 장 마치면 이게 다 없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상승이 나오는지 하락이 나오는지 상승률 상위로 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클릭하면서 지금 시간의 순위와 상승률 그리고 체결량들 확인해 보시는 약간의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확인이 되면 시간의 단위 현재가를 확인해 보시는데, 워트와 코어라인 소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6시 종료될 때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워트는 5시부터 보이니까 3%에서 종료가 된 6시까지는 올라서 끝났죠. 이 핵심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률이 조금씩이라도 올라서 끝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근간에는 이 거래량인데요. 이게 정확한 예시가 되는데, 거래량이 3% 올라갈 때는 3만 주인데 8% 끝날 때는 11만 4천 주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률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 진짜 이길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트. 재료 확인됐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노란톡방에 몇 번 강조를 해드릴 거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혼자서 하시면 이게 내용 숙제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 확인하시고, 노란톡방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 계시면 질의를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 다 답변을 좀 드릴 거고요. 코어라인 소프트도 보시면, 코어라인 소프트는 화면에 보시겠지만 약간 달라요. 5%에 시작했는데 약간 하락을 해서 끝났죠. 거래 대금도 상승해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만 봤을 때는 18시 기준으로 해서 워트가 훨씬 좋은 종목으로 우선 마감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일봉과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상승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먼저 그 워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봉이 3개, 어느 자 봉이거든요. 근데 어제
만약에 금요일 날 시간에 공략했다면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일봉적으로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상승률로 하면 10%가 넘게 올라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 자리를 준 게 워트인데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보면 시간에 만약에 이 종가로 공략한 게 아니라 프리미엄을 주고 공략했다면 여기서 공략했더라도 9시 14분 전에 1,5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로 보면 진입 가격이 아까 시간의 가격이 9,600원을 진입했고 고가면 1,600원이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크죠. 10% 또는 5% 이상 나왔는데 여기서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면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는 장이 시작되면 9시 10분 이전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가갭을 띄운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힘보다는 매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시작하면 익절한다 생각을 하고 워트를 오늘 매도를 하시면 딱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고 코어라인 소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일봉의 자리에서 시간에 오르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공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는 안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코어라인 소프트도 그 시간의 흐름은 약간 약하긴 했지만 공략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분봉을 보시면 이것도 올랐어요. 진입하는 가격이 2550원에 진입을 했고요. 만약에 아까 그 종가 기준으로 했다면 21,7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작지 않은 상승률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하락장에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상승이 나온 종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히 하락장에 주도주 단일타 매매 들어갔다가 손절이 자꾸 쌓이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시간에 보고 가장 확실한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을 공략해 보는 건데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 오셔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 확인되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정말 상승이 나오는지 6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상승이 나오는 일봉의 자리인지 확인하시고요. 3시 반 장 끝나고 하락해서 포기하고 힘들겠지만 진짜 선수들은 4시부터 다시 장을 본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하면 상승장에는 누구나 돈을 벌기 때문에 상승장이 잘하는 사람은 싹 그렇게 뭐 대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장에 이렇게라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전문가가 있다면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하락장 또 올 거니까 이제 상승할 거지만 하락장 또 올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시간에 단일가 매매하고요. 항상 말씀드린 상한가 매매는 가장 선택과 집중이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꼭 이번 기 숙지하시고 질의응답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내일부터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USB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는 드리고 있으니까 기본 강의 공부는 먼저 하셔야 돼요. 비법 강의는 기본 강의가 된 다음에 하시는 거니까 USB 신청하실 분들도 노란톡방 오시면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홍보가 될 것 같은데 부산 강연에 그 42명 벌써 신청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딱 50석인데 50석이 넘으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8분만 더 신청하시고요. 신청이 마감되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 관리팀에서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문자가 접수되신 분들은 부산 강연 오시고요. 만약에 신청하셔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부산 강연회를 통해서 올해 강연회는 이제 끝입니다. 내년 8월 달에 할 거니까 오실 분들 오시고 재료는 하락장에 수익 나는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42분이고 8자리 지금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을 끝으로 신청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11월 4일 날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제가 토요일 날 부산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에 만나 뵙고 신청하신 분 보니까 대부분이 부산 분이더라고요. 경산과 부산 분인데 부산 분들 오셔가지고 힘든 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강연회 때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끝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팬분들이 정말 전국 각지에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부산으로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50석 좌석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42석까지 꽉 찼다고 하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얼른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 부산에서 진행되는 강연회도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강연회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요.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강연회 신청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또 말씀을 주셨던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 대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략도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짚어봤어야 될 포인트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원유 관련주 오늘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지속화되면 흐름은 좀 약해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공포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유 관련주 재료가 이스라엘 지상전 2단계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게 뉴스 보니까 우리도 처음에 전쟁이 단발적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지상전이 투입되면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중앙에너비스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원유 관련 지금이라도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으로 정리하세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먼저 두 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지상전 2단계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스라엘 공격이 잇따르자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확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구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원유 생산국이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뒤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어차피 미국 쪽에 있는 거니까 이것들이 확산되면 이게 원유 가격에 대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앙에너비스 보시면 되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중앙에너비스 20% 넘게 올랐어요. 상한가를 목전에 앞두고 밀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파동이 나오고 나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21선을 딱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한가를 굳혀주느냐 안 굳혀주느냐 그 바로 저기에서 잠깐 밀렸습니다. 즉 이런 흐름에서는 내일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란에 대한 이란이 이번 전쟁에 대한 자세 그리고 미국이 이번 전쟁의 자세가 또 언론에 대해서 나온다면 충분히 가격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하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TI 원유 선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지금 86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됐는데 기사에서는 이게 200달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갈 거지만 그만큼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유 관련주인 중앙에너비스 요거 먼저 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가 원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흥구석유 차트도 보여드리면 흥구석유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22%입니다. 상승 이후에 22선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는 원유 관련 이슈, 전쟁 이슈, 또 이란과 미국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장대양봉이 20% 넘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공략 지점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은 공략하면 그 자리 고점이니까. 그래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를 먼저 관심종에 넣으시고 제가 혹시라도 내일 단기적으로 공략 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략 지점에 대한 공유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 하락장이지만 오늘 반등이 나왔고 또 추가적인 더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공략 지점 또 두 종목에 대한 재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 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정유 관련주 두 종목, 오늘의 금메달 선수였던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까지 이 두 종목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보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방산주예요. 오늘은 뭐 방산주하고 원유 관련주 두 군데 잘 갔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치 포인트를 했던 한일 단조를 한 번 더 강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사를 보면 방산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포탄에 대한 이슈로 올라갔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에 이딴 전쟁의 무기값이 껑충 올랐는데 특히 155mm 포탄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다. 물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쟁이 나면 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입이 어차피 생기는데 155mm 정확한 포탄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는데요. 지금 그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우디 육군의 재래식 무기를 수출했던 경력이 있고 게다가 만드는 제조품 중에 155mm 대전차 지뢰 살포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팩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방산주로 뭉뚱그려서 올라갈까 이런 생각보다는 포탄 관련주인 한일 단조 내일도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무기값이 오르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두 군데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앞다투어서 방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만 포탄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주변 국가들도 지금 긴장을 하기 때문에 포탄을 엄청 많이 이게 무기를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개월입니다. 1년 8개월이나 됐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산주와는 다르게 급등 후에 이게 그 고점하면 20% 훨씬 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단조가 방산주 이슈 중에는 먼저 갈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정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일 단조 내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 거고 이제 제 시나리오인데요. 오늘 굉장히 공포감으로 석유 관련주가 올랐기 때문에 내일 방산 관련주가 한번 오르면서 당분간은 전쟁에 대한 재료가 사그라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올라서 끝나려면 거래대금 터지고 빵 터져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유 관련주 흐름 내일까지 한번 같이 보실 분, 그리고 방산주 중에 한일 단조 보실 분은 내일이 마지막 불꽃일 수 있으니까 주식으로 봤을 때는 하단 노란톡방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말이 맞는지, 그리고 원유 관련주 제가 언급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종목들은 노란톡방에 여러분과 함께 볼 거고요. 내일도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 상승장에서도 더 강할 수 있는 방산 중엔 한일 단조, 그다음에 원유 관련주 여러분과 함께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상승이 이루어지면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원유 관련주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그리고 방산주 한일 단조까지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투자에 대한 해안을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내일 장중 대응 전략부터 바로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해당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이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종목들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오늘의 올림픽 선수가 또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 투자 올림픽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올림픽 종목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명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석유 내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개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흥구석유랑 중앙에너비스 이야기하면서 대장주는 오늘의 한국석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석유가 2,500개 중에 유일한 상한가를 굳혀줬고 원유 관련주에 대장이 됐기 때문에 내일 흐름 같이 보시면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석유는 이름처럼 석유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국내 아스팔트 관련해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합성소수지 이런 등등등인데 지금은 석유 관련주 중에 대장이 됐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전에 공략하셔도 굉장히 잘하신 거지만 내일 시초가를 확인하고 공략을 해봐도 충분히 좋은 자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원유 관련주 중에 지금 제일 좋게 보는 게 4가지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오늘 상한가 간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급동유화 4개가 지금 원유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오늘 유일한 한국석유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은 한국석유의 흐름이 이 세 종목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기사 한번 제 제목을 헤드라인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면전에 유가가 무려 250달러를 예상한다. 뭐 예상하는 거죠. 250달러까지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이 86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한참 오를 때도 100달러를 올랐을 때도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근데 250달러라는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주주들의 반사이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석유예요. 한국석유가 상한가를 유일하게 굳혀줬고 상한가가 점심정에 돼가지고 한 번도 풀리지 않고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분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주시면 상한가가 11시 14분에 갔어요. 뭐 여기서 공략해서 상한가까지 갔다 이거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눌림 구간, 상한가 위에 이런 눌림 구간 여기서 공략을 했다면 바로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잘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을 굳혔던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는 거는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한국석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250달러라는 예상 금액이 나와 있고요. 게다가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란이 만약 이번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을 폐쇄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운임 때문에 유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 방산 관련주는 내일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해지 개념의 종목들은 이제 내려갈 거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불꽃은 내일 한번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한일단조, 중앙에너비스, 또 오늘 지금 말씀드린 한국석유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하락장이죠. 하락장은 이제 2,400만 지지를 받으면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승의 초입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버텨주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하락장에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국석유처럼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을 잡으면 추가적인 상승은 내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상한가 매매하시고 제가 오늘 워트랑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단일가 매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숙지하시고 상승량이 나오면 상승을 누리시고요. 상승 위에 또 하락장이 나오면 또 이런 매매법을 통해서 잘 버텨보시면 여러분들 롱런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옆에는 제가 있을 거니까 하단 QR 찍고요. 노란투방 오시면 내일 저랑 함께 10월의 마지막 거래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유일한 상한가 종목이었던 한국석유 오늘의 올림픽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해설위원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지금 종가가 16,870원에 끝났어요. 근데 시간에 약간 빠지고 있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그냥 16,870원을 매수가로 우선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15%에서 2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00원 목표가 드릴 거고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내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흐름은 또 내일 봐야 되니까 내일 흐름은 내일 저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석유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870원이고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000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한국석유에 대한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략들 어떻게 챙길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부산에서 강연회 어떻게 좀 신청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느냐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떻게 참여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방송 이제 잠시 후에 끝나면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8자리 남아있으니까요. 8분 차면 마감할 건데 이제 부탁드리면 오실 분만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50분이 찼는데 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오실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오실 분들만 신청하시고 혹시 신청하셨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회사 전화하셔가지고요. 빼달라고 하면 그 여성만큼은 추가 인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요.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50석까지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8좌석 남았다고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내일도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